오늘도 범죄사건 미스터리 채널 오키노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 몹시나 소름 끼치는 사건으로 이런 미친 삐리리가 다 있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 남자가 오늘의 범인입니다. 소시오패스의 미친 살인범입니다. 사건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데니스 후보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에서 사회과학 학위를 취득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며 부모님이 사는 뉴포트 비치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생도 즐기며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3살이면 정말 이제 시작인 게 맞죠. 정말 미래를 기대하며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미래와 꿈은 한 미치광이로 인해 영원히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1991년 6월 3일, 데니스의 부모님은 데니스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데니스는 전날 밤 직장 친구 롯과 콘서트에 갔다가 친구인 태미의 집에서 묵었구나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딸과 만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날 저녁 부모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 딸은 없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부모님은 다음날 아침 데니스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태미에게도 전화를 겁니다. 태미의 집에서 잠을 잤을 거라는 것과 달리 태미는 최근 데니스와 연락을 하고 있지 않던 상태였습니다. 콘서트에 같이 간 롭에게도 연락을 해 데니스에 관해 물었는데 그는 콘서트가 끝나기 전에 데니스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 줬다고 전했습니다. 데니스의 친구 태미는 데니스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운전했을 길을 둘러보기 위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따라 운전을 하는데 고속도로 옆에 데니스의 차가 버려진 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데니스는 어디에도 없었죠.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고 차량이 발견된 곳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앞좌석에는 스타킹 한 켤레가 버려져 있는 것을 빼곤 별다른 물건이 없었습니다. 데니스의 지갑과 차키도 없었죠. 차량이 발견된 이곳은 부모님의 집까지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타이어 펑크로 인해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연락을 취할 수 있을 만한 곳까지 걸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데니스를 찾기 위해 헬리콥터도 동원됐고 K9 부대가 수색을 시작했으며 수색견은 69km 떨어진 곳까지 냄새를 맡지만 그곳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은 부모님들에게 기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누군가 데니스를 해칠 만한 사람이라던가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죠. 부모님이 생각하기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딸 데니스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딸을 좋아했죠. 데니스가 사라진 날 밤을 시작으로 데니스의 행적들을 따르며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콘서트를 함께 갔다는 롭을 신문했고 롭은 데니스와 콘서트를 갔다가 이후에 지역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데니스가 롭을 새벽 2시경에 집까지 데려다 줬다고 전했습니다. 롭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진행했고 통과합니다. 롭이 데니스가 연애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관계의 남자가 있다며 스티브라는 사람을 지목했고 경찰은 그 사람도 조사하지만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부모님은 언론에 인터뷰를 하며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딸 데니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제보해달라며 말이죠. 제보를 받기 시작했으니 엄청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제보였죠. 하지만 수사를 이어갈 만한 특별한 단서는 얻어내지 못했고 사건은 그렇게 미해결인 채로 남게 됩니다. 1990년 잭과 일레인 코트 부부가 애리조나주 프레스코밸리로 이사를 옵니다. 부부는 지역 교환 모임, 벼룩시장에서 페인트 자파를 판매하며 자리를 잡고 있었죠. 1994년 7월 9일, 그곳에서 존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존은 그림 관련 물품을 팔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착색자를 보러 오라며 잭과 일레인을 집으로 초대했죠. 부부는 10살 손자와 함께 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을까 기대하며 존의 집으로 찾아갔죠. 차에서 세 사람이 내렸고 손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했지만 존은 집에 수돗물이 안 나온다면서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좀 의아하긴 했지만 일레이는 존이 좀 피곤한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곧 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뭔가 느낌이었는데 이동 트럭이 버려진 것처럼 존의 집 뒷뜰에 세워져 있었는데 바퀴 근처에는 무성하게 풀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냥 그녀가 이 트럭을 딱 봤을 때 뭔가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느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확 꽂히게 됐죠. 잭과 일레이는 어쩌면 이 사람이 이동 트럭을 훔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번호판에 번호를 몰래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벼룩시장에 물건을 사러 온 지인인 경찰에게 넌지시
걱정된다며 이 번호를 건네줍니다. 경찰은 이 번호판을 조사했고 실제로 이 트럭이 6개월 전에 도난됐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경찰은 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집 주인 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쓱 주변을 둘러보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트럭 외부에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묻어 있었고 연장 코드가 길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생각하길 이 사람 여기서 불법 약물을 제조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불법 약물 수사팀이 수색영장을 가지고 존의 집으로 출동합니다. 그들은 트럭을 열었고 뒤에서 불법 약물이 가득 찼을 것으로 예상되는 냉동고 하나를 발견합니다. 불법 약물을 예상하며 냉동고를 열었는데 안에서 뭔가를 감싼 듯한 비닐봉지들을 발견합니다. 냉동고는 냄새가 가득했고 바닥에는 얼어붙은 피가 있었습니다.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경찰이 비닐봉지를 잘라 열었는데 팔이 보였습니다. 마저 비닐을 더 열었을 때 젊은 여성의 시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여성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로 팔을 등 뒤로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입에는 천이 든 상태로 테이프로 막혀 있었죠. 수사관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을 때 집 앞 진입로에 집주인인 존 조셉 파말라로가 차를 세웠습니다. 파말라로는 경찰들을 보았고 트럭이 열린 채인 것을 알아챘지만 평온했습니다. 무척 침착해서 경찰이 오히려 당황했을 정도였죠. 냉동고에 대해 묻는 경찰에게 파말라로는 할 말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경찰은 파말라로를 살인과 트럭 절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시신은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7월 14일 경찰은 파말라로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집에는 많은 상자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안에는 신문, 책, 수십 년 된 영수증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담겨 있었죠. 또 경찰은 차고 선반에서 발견한 상자 2개에 212와 213의 이름을 붙입니다. 한 상자에는 크리스마스라고 적혀 있었죠. 212 상자 안에는 데니스의 지갑, 수표책, 화장품 콤팩트, 자동차 열쇠, 펜, 립스틱, 신용카드, 운전면허증이 담겨 있었고 같은 곳에서 데니스의 이름이 적힌 작은 상자도 있었는데 그곳엔 그녀가 실종 당시 입었던 재킷, 원피스, 속옷, 하이힐이 담겨 있었습니다. 213 상자에는 피 묻은 덮개와 수갑을 넣을 빈 상자, 테이프롤, 피가 묻은 못 뽑는 도구 등이 담겨 있었죠. 이거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데니스의 실종이 실린 신문을 스크랩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데니스의 실종을 다뤘던 TV 프로그램의 일부분도 녹화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시신이 더 있을지 모른다고 판단해 수색관을 데려왔지만 추가적인 발견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다른 경찰서에 연락해 사실을 알렸고 이것으로 한 여성이 연락을 해옵니다. 이 여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파말라로를 만났고 그가 자신을 데려가 살해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파말라로와 싸움을 벌였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도망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여성은 파말라로의 사진을 보고 이 사실을 알려게 된 것입니다. 냉동고의 시신이 곧 밝혀졌고 실종됐던 데니스 후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건 결과 데니스는 파말라로부터 강제적인 몹쓸짓을 당했으며 두개골의 둔기 외상으로 보아 집에서 발견됐던 망치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회 정도를 휘두른 것이 파악됐죠. 파말라로는 데니스가 실종되었을 시기에 데니스의 차량이 발견됐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인 오렌지 카운티에서 페인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창고를 수색했고 그곳에 루미널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뒤쪽 방에서 피로 덮인 벽을 발견했죠. 확인 결과 데니스와 파말라로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검찰은 데니스가 펑크난 타이어 때문에 걷고 있을 때 파말라로는 살인을 위해 목표물을 찾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94년 9월 파말라로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데니스의 살해와 납치 혐의로 사형이 선고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샌쿠엔틴 주립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시오패스 살인범의 일부 살인자들이 피해자의 기념품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파말라로 역시 그랬던 것 같은데 크리스토퍼 에반스 지방검사는 파말라로가
데니스의 시신을 자신의 범죄를 상기시키기 위해 트로피로서 보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 주장이 믿어지는 이유가 그렇지 않고서야 선을 연장해가며 냉동고를 유지해 시신을 보관했다는 게 설명이 안 되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이 사건은 이전에도 다뤘던 사건으로 그때도 경악하면서 조사했던 게 기억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운영하는 중반부터 말을 돌리거나 특정 단어를 사용하지 못해서 이건 지금도 비슷합니다만 아무튼 그럼에도 정말 많은 사건들을 다뤘는데 정말 흥미롭고 관심 가지실 만한 그런 영상이 많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 밤 9시 2분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키노TV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